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천지윤입니다. 오늘 7월 23일부터 입법 예고를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작위,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 관련입니다. 우선 그 부작위와 소극행정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위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소극행정은 이러한 부작위 등으로 인해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한 결과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부작위, 직무태만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분류되어 왔지만 이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현재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과 달리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부작위, 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혐오 표현은 별도 개념 정의와 징계 기준이 없었던 관계로 혐오 표현 비위가 발생을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의 기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혐오 표현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회계질서 문란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 집행 지침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에 위반해서 집행하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고 돼 있는 거를 무슨 여비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그 회계질서 문란 그 비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작위, 직무태만 그리고 이제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징계 그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 통계에 관련된 데서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지난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23년, 4년, 5년, 3년 동안 그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 국가공무원 통계상 122명이었습니다. 122명이었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확 늘어나냐 줄느냐가 아니라 거의 이제 비슷한 승률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린 게 뭐 부작위, 직무태만, 이제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징계를 엄정하게 하겠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지금 소극행정이라는 그런 이제 좀 행위, 비위 행위, 그리고 그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이 혐오 표현이란 게 지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신상필벌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소극행정이나 직무태만, 그리고 이제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업무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가 강화되면 공직사에 위축되고 또 업무 심리적 부담감이 좀 클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극 행정을 해도 뭘 잘못하면은 뭐 제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제 상을 주는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소극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소극 행정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소극이 아니라 직무 태만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이제 권익이 침해받거나 정부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레드카드를 들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글쎄요 뭐 위축되고 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작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즉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뭐 심리적 위축 그 이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혐오표현의 기준 정의가 뭐냐 하는 거하고 그 외부한테 비공개로 된 SNS에서 만약에 좀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제재한다고 하면은 좀 그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그 개정안에 보면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인종, 국가, 성별, 지역, 뭐 연령, 뭐 소득 수준을 가지고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폭력 선동한다거나 개인의 이제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 행동적 표현을 그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은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인종, 뭐 지역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상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그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이나 그 차별에 선동한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를 지금 혐오 표현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봤을 때 비공개 SNS 자기 혼자 보고 자기 혼자 일기 쓰는 거는 밖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SNS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누굴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혐오 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근데 비공개로 그냥 자기 혼자만 보는 거면은 그거는 뭐 여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극행정 어떤 사례가 있을까 하는 거는 저희 대표 사례는 저희 뭐 그 사례집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지금 해운항만청 그 지방 해운항만청에 그 당직 근무하는 분이 이제 배들이 이제 정박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시동도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뭐 저기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었다. 대표 그런 것이 바로 소극행정 사례라고 하는데 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서 손해가 났다. 이제 그런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 압박이나 이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그 제재가 이렇게 그 가중되는 게 이제 공직사회 위축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금 이 부분은 뭐 그냥 다 뭐 이렇게 제재를 강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좀 게을리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제재가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었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정 개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혐오 표현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오 표현이 갑자기 지금 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저기 업무 보고 했었을 때 그 이런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경향을 미치고 공직자 품위 손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이제 그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